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에 어디까지 봤었냐면은 우리가 지금 초점을 가지는 게 뭐냐면은 유체가 유선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어떤 특정한 시간에 딱 정해놓고 보면은 유체가 이렇게 유선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겠죠? 여기 있는 유체는 유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 있는 유체는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 있는 유체는 이렇게 움직이고, 그죠? 유선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유체가 정상 상태라면, 즉 이 속도장 자체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면 쭉 그 유선을 따라서 계속 움직이겠죠. 왜냐하면 유선이 고정돼 있으니까 유체는 계속 그 유선을 따라서 쭉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보고자 하는 작업이 뭐냐면은 유체가 움직이니까 운동 법칙 F는 ma, 뉴턴의 운동 방정식 F는 ma를 유선 방향에 따라서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유체가 유선 방향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유선 방향을 따라서 유체의 운동 방정식 F는 ma를 거기다가 한번 적용해 보려고 우리가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봤냐면은 유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 유체가 지금 요렇게 있다고 칩시다. 편의상. 뭐 그냥 보통은 네모나게 그릴 텐데 그냥 정육면체에 가깝게 그릴 텐데 요 진행 방향을 조금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요 방을 좀 길게 그린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가 지금 말하자면은 좌표축이 여기가 S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표축이 곡선이지만 뭐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좌표축이 S축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요 길이가 델 S고 요 길이가 델 N이고, 이렇게 유선의 수직인 걸 감안해서 우리가 노멀 방향 N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어쨌든 볼륨을 가져야 되니까 뭐 여기를 우리가 델 Y라고 하고, 이렇게 우리가 볼륨을 만들긴 했습니다. 뭐 이쪽 방향으로는 계속 약분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요 유체에 작용하는 힘이 무언가 하면 첫 번째 중력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요 센터를 여기 놓고 여기 수평선을 긋고 여기 세타라고 했을 때 여기가 힘이 중력이 이렇게 mg로 내려오니까 그게 이렇게 유선 방향과 유선의 수직인 방향 이렇게 두 개의 방향으로 우리가 분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쪽이 우리가 관심 있는 힘이고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 굴도 마이너스 세타, 여기 세타 이어가지고 요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 그래서 중력은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로 표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요게 중력이 되고, 그 다음에 유체에 작용하는 압력. 압력은 우리가 사실 당연히 모르죠? 압력은 당연히 모르는데, 여기를 우리가 가운데 압력을 P0라고 하고, 압력이 S에 따라서 변하는 겁니다. 압력이 S에 따라서, 그러니까 P가 S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요 S축을 따라서 여기 계속 압력이 쪼르륵 변할 텐데, 그 압력이 어떻게 뭐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압력을 근사하기 위해서 1차식의 형태로 근사를 하는 겁니다. 테일러 함수를 가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테일러 전개를 이용해서 정확히 표현합시다. 테일러 전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압력의 분포를 근사하는 겁니다. 그 테일러 전개 우리가 배웠었죠. 그러니까 뭐 여기다 쓸까요? 여기다 쓰자. P는 P0 플러스 원래 라운드 S분의 요 P0는 뭐 다릅니다. 뭐 조금 기호를 다르게 쓸 수 있는, 요 P0랑 요 P0는 다를 수 있는데 라운드 S분의 라운드 P 곱하기 델 S 더하기 뭐 2팩토리얼 분의 1 라운드 S분의 라운드 제곱 델 S 제곱 뭐 이렇게 점점점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요 미소 길이를 되게 작게 취할 거기 때문에 이 창 이하는 전부 다 무시해주고, 그래서 얘를 요렇게 여기까지 잘라서 근사시킬 수 있었고, 그러니까 얘를 뭐 잘 째려보면은 압력이 요 부근에서 선형으로 변화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여기 기울기를 적당히 기울기를 갖고 압력이 이렇게 1차 함수 형태로 S에 대해서 1차 함수 형태로 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S가 이렇게 되고 압력 분포가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뭐 되게 복잡하죠, 그죠? 압력 분포가 되게 복잡한데 특정한 점 주변에서는 뭐 굳이 사실 요 점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특정한 점 부근에서 얘를 좁게 잡으면 여기는 이게 우리가 1차 함수처럼 가정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테일러 전개의 의미입니다.
뭐 요점이라고 치면은 요점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선으로 가정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으로 가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뭐 요점에서도 뭐 이렇게 곡률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좁은 부분에서는 이렇게 선으로 가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이게 테일러 전개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렇게 선으로 전개하는 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요 가운데 점에서 압력을 P0 포그 P0이라고 하면은 쟤를 그래서 압력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다시 써볼까요? 압력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요 점이 P0이고 요 전체 길이가 del S이기 때문에 요 반절은 2분의 del S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면에서 작용한 요 면에서의 압력의 크기는 뭐 P0 플러스 라운드 S분의 라운드 P 곱하기 뭐 2분의 del S가 되겠죠. 아까 델타 S 간 길이만큼 곱해야 되는데 간 길이가 2분의 del S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요 면에서는 P0 마이너스가 되겠죠. del S분의 P 2분의 del S만큼 되겠죠. 2분의 del S만큼 반대 방향으로 간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압력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 방향으로 했을 때 얘는 이쪽으로 밀어주고 얘는 이쪽으로 밀어주는 거니까 얘를 플러스로 하고 이쪽에서 작용하는 면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부호가 반대죠. 이쪽이 플러스니까 지금 S방향의 힘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요 면에서 작용하는 압력이 플러스, 요 면에 작용하는 압력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P0 날라가고 빼니까 라운드 S분의 라운드 P 곱하기 del S가 되겠죠. 그러니까 압력이 마이너스 라운드 S분의 라운드 P del S가 되고, 압력은 단위 면적당 힘이라고 그랬으니까 단위 면적당 힘이라고 했으니까 그 면적을 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del N del Y 이렇게 될 겁니다. 요게 요 유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죠? 요게 요 유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이게 뭐랑 같냐면은 MA 가속도랑 질량 곱하기 가속도랑 같아야 되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속도를 S 방향의 가속도를 우리가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은 가속도는 시간의 변화니까 라운드 플러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S 라운드 S분의 라운드 V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정해진 한 점에서 우리가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니까 속도의 시간 변화니까 요 유체가 느끼는 가속도는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는 요 점 자체에서 가속도가 변할 수 속도가 변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점 자체에서 속도가 변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게 그 텀, 요게 요 텀이고, 두 번째는 이게 뭐냐면은 요 유체가 이동을 하니까 여기서의 속도와 여기서의 속도는 다를 수 있죠. 정상 상태라도 여기서의 속도와 여기서의 속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텀이죠. 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S 이동을 하고, 근데 거기에서 S가 이동함에 따라서 속도 변화가 얼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상 상태를 가정하기 때문에 이 텀은 무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어느 특정한 점에서의 속도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텀은 우리가 정상 상태이기 때문에 무시해 주는 거고, 비정상 상태라면 당연히 살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S 간 거리니까 시간에 따른 간 거리의 변화라니까 우리가 속도 V를 써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F는 M 곱하기 V 라운드 S분의 라운드 V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유선을 따라서 우리가 F는 MA를 쓴 겁니다. 이게 유선을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여기서 아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것과 이것이 지금 서로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아는 겁니다. 이거 유체가 이렇게 S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얘가 이렇게 중력에 대한 힘을 받고 압력에 대한 힘을 받는데 그게 이렇게 가속도 텀으로 나타나겠구나. 요걸 우리가 이제 아는 겁니다. 요걸 가지고 우리가 조금 간단한 계산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지난 시간에 요 식까지 유도하는 걸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를 가지고 조금 간단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해볼 게 뭐냐면은, 요게 V가 쓰면 조금 헷갈릴 수 있겠구나. 노트에는 V로 써 있긴 한데, 그죠? 제 노트에는 V로 써 있는데, 이게 볼륨이 V로 쓰는 경우가 있어서, 좀 헷갈리긴 한데, 일단
잘 구분해서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 유체의 부피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델 S 곱하기 델 N 곱하기 델 Y가 요 유체의 부피가 되겠죠. 그죠? 그럼 거기다가 요 유체의 밀도 로를 곱하면은 요게 요 유체 전체의 질량, 미소 질량, 예, 미소한 부피의 질량, 예, M이 되겠죠. 그죠? 요 M에다가 여기 M에다가 얘를 한번 여기다가 요렇게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쪽에 델 S, 델 N, 델 Y가 있으니까, 예, 델 S, 델 N, 델 Y가 요 항에도 있고 요 항에도 있고 요 항에도 있게 되겠죠. 예, 그러면은 그것들을 다 약분시켜 줄 수 있겠죠. 그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예,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예, 델 S, 델 N, 델 I가 요 항에도 있고 요 항에도 있고 여기 지금 여기 있죠. 그리고 요 항에도 있습니다. 걔를 그래서 약분시켜줘서 식을 다시 써봅시다. 그러면은 요게 들어가니까 로는 살아남을 거고 마이너스 로가 살아남겠죠. 그 다음에 뒤에 G 사인 세타가 살아남을 겁니다. G 사인 세타가 이렇게 살아남고 마이너스, 예, 라운드 S분의 라운드 P, 예, 그 다음에 얘는 약분돼서 없어졌겠죠. 그 다음에 로우 V 라운드 S분의 라운드 V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예, 식이 아까보다는 조금 더 한결 간단해졌습니다. 예, 지금, 예, 여기까지, 예, 식이 전개가 됐습니다. 예, 요거까지를 한번 이해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할 거냐면은 여기서 요 사인 세타가 사실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예, 세타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미 이렇게 평행선 그어 놓은 거니까, 예, 요 사인 세타가 예, 어디다 쓸까? 조금 밑에다 쓸까? 예. 자, 여기서, 예, 그런데 사인 세타가 뭐랑 같냐면은 잘 들어봅시다. 사인 세타는 ds분의 dg랑 같답니다. g는 이제 연직 방향입니다. 예, 연직 방향이에요. 자,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은 요게 지금 세타죠. 그죠? 예, 요게 지금 세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가상의 삼각형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뭐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예.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예, 그러면은 여기가 세타, 여기가 세타죠. 그죠? 예, 여기가 세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델 S고 지금 요게 연직 방향이죠. 요 세타는 지금 우리가 중력을 계산해 주려고, 예, 수평선에 그어 놓고 그린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가 델 S고 여기는 지금 연직 방향 길이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예, 델 G 뭐 이렇게 사실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가 세타면은, 예, 이렇게 돼가지고 델 S분의 델 G가 될 겁니다. 예, D라는 기호보다는 델 기호가 조금 더 좋겠네요. 마치 이렇게 쓰면 왠지 미분한 것 같으니까. 예, 델 S분의, 예, 델 G. 사실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여기다가 대입합시다. 예, 사인 세타 자리에다 그걸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로 G, 예, 델 S분의 델 G 마이너스 라운드 S분의 라운드 P는 로 속도니까 로 V 델 S분의 델 V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은 여기가 이거 S에 대한 미소량이죠. 그죠? 얘도 S의 미소량에 따른 압력의 미소 변화량입니다. 그죠? 얘도 S의 미소 변화량에 따른 속도의 미소 변화량입니다. 그죠? 예, 얘를 그래서 우리가 델 S를 양변에서 전부 다 나눠줍니다.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얘는 뭐 미소량이고 얘는 미분기호고 뭐 이런데 그렇게 해줘도 되느냐 그러는데 우리가 그 불편함을 살짝, 예, 건너뛰어 봅시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미소 변화량 델 S를 양변에서 날려주면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예, 로 G 뭐 그래서 책에는, 예, 제가 노트에는 여기서 DG로 바꿨는데, 예, 뭐 미소 변화량 DG 여기서 우리가 DG 델 G 뭐 약간 혼용해서 씁시다. 예, 마이너스 dp는 로 v dv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로 v dv를 우리가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로 2분의고 d를 빼먹었네. 예.
VDV는 요거 미분 우리가 이런 식 유도할 때 되게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VDV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얘는 2분의 1 V제곱을 미분한 것과 같습니다. 그죠? 예. 2분의 1 V제곱을 미분하면은 VDV가 나와요. 이거 그냥 계산해 보면 됩니다. 예, 2분의 1 V제곱을 미분하니까 2 앞으로 나오고, 그래서 2분의 1이랑 없어지고, V, 그 다음에 미분한 거, DV 곱한 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 여기까지 됐고, 예,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요 유체의 방정식을 이렇게까지 유도하기 위해서 가정했던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 정상 상태임을 가정했었죠. 정상 상태임을 가정했습니다. 정상 상태임을 가정해가지고 가속도에 지금 라운드 t분의 라운드 v라는 항이 없어졌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정한 게 비점성이라는 걸 가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유체의 힘을 분석하는데 shear force가 없었습니다. 전다 능력 같은 게 없었죠.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가정하는 게 뭐냐면은 로가 일정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로가 일정한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비압축성이라고 부릅니다. 덴시티가 어디서나 일정해. 덴시티가 어디서나 일정해서 우리가 그걸 비압축성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 로가 마치 상수처럼 취급해도 되겠죠. 여기 있는 로가 상수처럼 취급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초부터 g는 상수니까 우리가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마이너스 d 로 GG 마이너스 DP는 D 2분의 1 로 V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예, 로도 상수고 로 상수가 원래 아닐 수 있지만 상수라고 취급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사실 굳이 상수일 것까지는 없어요. 예, 굳이 상수일 것 같으면 없고 이렇게 얘를 따라가면서만 상수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 얘기는 조금 복잡해서 예, 우리가 아마 그 얘기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할 겁니다. 예, 이게 로가 상수야라는 이야기는 훨씬 더 사실 강력한 이야기이고 아주 엄밀히 말하자면은 얘를 따라가면서만 변하지 않으면 됩니다. 덴시티가 예, 요 유체를 따라가서만 변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유체가 어디에서나 상수일 필요는 사실 없긴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물하고 기름하고 섞어 놓으면 당연히 어디에서나 유체가 밀도가 같을 리가 없죠. 어느 쪽은 물이고 어느 쪽은 기름이니까 당연히 같을 리가 없는데 어떤 특정한 우리가 유체의 작은 미소 저기를 잡아놓고 예, 걔를 우리가 계속 따라가면 물하고 기름하고 안 섞이잖아요. 그죠? 안 섞인다 치고 이렇게 하면 섞이는데요 라고 부를 수 있는 일단 그렇게 막 휘젓는 거 말고 예, 안 섞인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천천히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예, 그 조그만 볼륨을 따라가서는 예, 유체의 밀도 자체가 변하지 않겠죠. 예, 우리가 사실 그 정도만 만족해도 괜찮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로가 상수고 g가 상수니까 미분기호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거꾸로 우리가 얘를 미분하면은 로 g가 앞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로가 상수가 아니면 그렇게 안 될 겁니다. D로라는 예, 덴시티의 미분항이 살아남겠죠. 네, 근데 지금 그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여기도 로가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예, 다 미분기호에 있으니까 얘를 우리가 한 줄로 묶어 쓸 수 있습니다. 예, 여기로 다 우변으로 넘겨볼까요? 다 우변으로 넘겨보면은 위에다가 다시 쓰는 게 좋겠네요. 예, 다 우변으로 넘겨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예, 다 지우 예, 다 쓰셨죠? 예, 우변으로 넘겨보면은 다 부호는 일단 전부 다 플러스가 될 겁니다. 좀 아까 봤죠? 예, 좌변에 있는 게 전부 다 마이너스였고 우변에 있는 게 플러스였으니까 예, 어떻게 되냐면 D P 더하기 2분의 1 로 V제곱 플러스 로 GG 이퀄 제로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여기 아까 마이너스 D 로 GG가 있어서 우변 넘어가서 여기 됐고 예, 이쪽에 마이너스 DP 있었죠? 우변 넘어가서 이렇게 됐고 이쪽에 D에 2분의 1 로 V 제곱 돼가지고 예, 여기 살아남고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정상 비점성 비압축성을 가정한 겁니다. 예, 요걸 잊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뭘 쓸 수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의 미소 변화량이 제로야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신나는 운동 방정식 이렇게 쓰고
운동 방정식 이렇게 써서 이렇게 막 식을 유도했더니 어떤 결론에 이르렀냐면은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를 한 것에 미소 변화량, 즉 얘가 이렇게 움직일 텐데, 걔가 S축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S축에 따라서 얘가 뭐 이것도 변하고 이것도 변하고 이것도 변하겠죠. 움직이면서 아까 P가 S의 함수라고 했으니까 P도 변할 거고, 속도도 S에 대한 함수니까 얘도 변할 거고, 당연히 올라갔으니까 뭐 고도도 변할 거고 이럴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합을 한 것에 미소 변화량이 없어야 됩니다. 미소 변화량이 없어야 돼.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P 더하기 2분의 1 로 V제곱 더하기 로 GG가 항상 일정해야 합니다. 그죠? 얘 미소 변화량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떤 요런 양을 더해 놓고 나면은 요거 이게 물리에서 우리가 아주 자주 하는 이게 이른바 보존되는 겁니다. 이게 보존된다는 건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에 이게 미소 변화가 없어 라는 소리는, 마치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의 합, 이거 마찰이 없는 상태에서는 항상 일정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뭐 탄성 에너지 뭐 이렇게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맨날 그 고등학교 때 나오잖아요. 2P 더하기 2K는 항상 일정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거랑 굉장히 비슷한 개념입니다. 요거 더하기 요거를 했더니 걔의 미소 변화량은 없어. 이렇게 가도 걔는 변하지 않아 라는 소리니까 얘가 항상 일정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요 이야기를 우리가 그래서 요 법칙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 유명한 이게 베르누이 방정식입니다. 요게 그 유명한 유체에 대한 베르누이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체가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우리가 베르누이 방정식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정상 상태이고, 첫 번째 정상 상태이고, 두 번째 비점성 유체여야 되고, 세 번째 비압축성 유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 조건이 하나 더 붙는데 뭐냐면은 유선을 따라서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이 모든 운동 방정식을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은, F는 MA를 어디서 적용했냐면 유선을 따라서 했었죠. 유선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유체가 유선을 벗어나는 운동을 하면 사실 유체가 유선을 벗어난단 말이에요. 안 벗어나죠. 근데 우리가 나중에 요 유선을 따라서라는 말을 쓸 이유가 뭐냐면은, 요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할 때 여기 임의의 유체 통이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뭐 예를 들면 이게 항상 일정해? 그럼 여기하고 같겠네?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유체가 이렇게 현재 유체가 움직이고 있는 유체입니다. 움직이고 있는 유체니까 그 움직임을 따라서 우리가 유선을 그을 수 있죠. 그 유선을 따라서 이 값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유선과 두 번째 유선 사이에서는 이 값이 다릅니다.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 유선과 두 번째 유선에서 세 번째 유선에서는 요 값이 각각 다 다릅니다. 모든 유체 토계에서 다 같다는 소리가 아니라,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상을 하셔야 되면 어떤 요 안에 있는 유체가 있는데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 움직이는 양상 자체는 시간에 따라서 안 변해. 여기 있는 유체는 항상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 있는 유체는 항상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 있는 유체는 항상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특정 유선을 따라서 요 값을 계산해 보면은 요 값이 항상 일정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게 베르누이 방정식 혹은 뭐 베르누이 법칙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부릅니다. 노트에 이렇게 써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요 각항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여기다가 부피를 적당히 곱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게 부피로 나눠주는 작업을 했었죠. 부피로 나눠주는 작업을 해서 이게 식이 심플해졌는데, 부피를 거꾸로 곱해보면은 금방 식의 의미를 사실 알 수 있습니다. PV 곱하면은 이거 1이죠, 1. 유체가 하는 일입니다. PV. 하는 일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로에다가 V 곱해서, 그러니까 요 V 속도랑 다릅니다. 볼륨을 곱해서 얘를 질량을 만들어주면 2분의 1 MV 제곱. 이 운동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고, 여기다가 V 곱해서 mgg 만들면은 얘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과 에너지 보존 법칙, 그리고 그 안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그래서 잘 아는
이야기를 유체 버전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시 한번요. 요 유체, 조그마한 유체 덩어리가 유선을 따라서 움직일 때 요 유체가 지금 현재 지금 정상 상태, 비점성 그리고 비압축성 유체이면은, 생각해보면 요 유체가 가면서 하는 일과 얘의 운동 에너지와 얘의 위치 에너지는 항상 보존되어야 합니다. 사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식으로 써놓은 것이 요게 되겠습니다. 일과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항상 보존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은, 특별히 만약에 요 V가 제로인 상황, 얘가 안 움직여. 좀 더 레스트 상태야. 쉬어있는 상태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 더하기 요것이 항상 일정하게 되겠죠. 왜냐면 얘가 제로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 항상 일정한 상태가 될 겁니다. 그거 우리가 사실 뭐랑 같냐면은, 하이드로스태틱, 정력, 앞에서 배웠던 정력학 방정식과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그 유체가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압력과 중력의 균형을 이루어 라고 했던 게 정력학 방정식이었었죠. 그거랑 정확하게 같은 게 되겠죠. 유체가 안 움직이면 V가 제로면 요 압력과 요 위치 에너지와 비슷한 요 항이 서로 밸런스를 이루게 된다. 요게 정력학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요거 굉장히 잘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베르누이 방정식 이렇게 이렇게 몇 번 써먹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요 이야기를 합시다. 우리가 지금 요 유체에 대해서 유체의 움직임을 분석해서 정말 알고 싶은 게 뭘까요? 알고 싶은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유체의 속도장을 우리가 사실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유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안다고 할 때, 우리가 도대체 지금 유체 역학을 배우는 이유가 뭐야?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유체 역학을 배우는 이유가 뭐지? 라고 생각하면 유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외부에서 이러저러한 힘이 작용을 할 때, 우리가 이 유체가 어떻게 움직이지? 라는 걸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체가 어떻게 움직이지라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 유체의 속도장을 우리가 좀 알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그게 하고 싶은 이유, 유체의 속도장을 우리가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그래서 유체의 근데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까지는 어떻게 했으면 유체가 멈춰 있는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체가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재미없는 장이었던 거죠. 재미없는 필드였던 겁니다. 우리 움직이는 유체를 분석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그 다음 지금 우리가 지금 플루이드 다이나믹스 파트로 넘어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움직이는 유체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를 한 거고, 우리가 첫 번째 유선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한 겁니다. 얘가 이렇게 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겠죠. 당연히 선을 따라서 움직인다. 바꿔 얘기하면 걔가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선으로 그어놨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그어놓고 그 선을 따라서 우리가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도입했더니, 적용해 보았더니,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은, 다음에 요것이 유선을 따라서 그러니까 유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때 보존된다 라는 걸 할 수 있고, 요 보존돼 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속도장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것을 안다는 전제하에. 다른 모든 것을 안다고 하면은 우리는 요것을 통해서 요 유체의 속도장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거꾸로 말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얘의 속도장을 알고 있으면은 뭘 알 수 있는 걸까요? 유체의 압력장을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요 유체의, 그래서 요 방정식을 가지고 다른 것을 우리가 안다 칠 때, 예를 들면 속도장을 알면 압력장을 알고, 압력장을 알면 속도장을 알고, 이렇게 우리가 요 유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한 스텝을 나아간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보존돼 라는 성질을 가지고. 요 말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우리가 앞에서는 유선의 평행한 방향으로 유체의 움직임이 이제 유선을 따라서 가니까 유선과 평행한 유선의 방향으로 운동 방정식을 분석해서 우리가 무언가 의미 있는 정리를 얻었습니다. 의미 있는 정리가 뭐였냐면은, 무언가의 미소 변화량이 유선을 따라서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물리량이 유선을 따라서 보존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 유명한 베르누이의 법칙이라고 했었고, 베르누이 법칙이 사실 저기 하긴 하지만, 생각해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
법칙에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유체의 움직임에 적용한 거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 노트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유선 방향으로 운동 법칙을 봤는데 유선의 수직한 방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노트에 보면은 그래서 타이틀에 유선의 수직한 방향의 F는 MA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유선의 수직한 방향으로도 지금 저희가 앞에서 했던 것과 같이 똑같은 운동 방정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얘는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왜 많이 안 쓰일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유체는 결국 우리가 정상 상태에서 유선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유선의 수직한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죠. 그죠? 생각해보면 유체는 그 유선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유선의 수직한 방향으로는 사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뭔가 유체가 어차피 그 방향으로 움직이지도 않으니까 뭔가 요렇게 말하는 게 조금 뭐 무슨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실제로 많이 써먹지는 않지만 뭐 책에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적용했던 방법을 뭐 이렇게 유선의 수직한 방향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그냥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S방향 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생각해보면 유체가 이렇게 똑같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유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똑같이 있습니다. 여기 요 축이 지금 S축이면은 요 축이 N축이 되겠죠. 그죠? 유선의 수직한 방향이 됩니다. 여기로 지금 요 유체에 작용하는 힘과 가속도를 분석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요 유체에 작용하는 중력 어떻게 될까요? 요 유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이거죠, 그죠? 중력 이거죠. 그런데 지금 얘가 지금 여기가 우리가 세타라고 하면은 지금 얘가 요 방향과 요 방향으로 이렇게 나뉘어졌죠. 중력이 그죠? 중력이 요 방향과 요 방향으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아, 제가 지금 그 유선 좌표축을 그림하고 조금 다르게 했네요. 얘를 이렇게 쓰고 얘를 이 방향을 제가 N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중력이 이 방향과 이 방향으로 이렇게 쪼개지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원하는 성분은 요 성분이죠. 다시 한번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 90도 마이너스 세타고 여기 세타니까 여기 코사인 세타죠. 그죠? 그리고 N 방향의 반대 방향이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mg 코사인 세타 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앞에서 했던 거를 사실 유선의 수직한 방향으로 다시 한번 적용해 보자 하는 정도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아깝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유체의 압력도 작용하고 있겠죠. 유체의 압력 어떻게 작용할까요? 아까 왜 여기서 우리가 테일러 전개라는 걸 썼었죠. 테일러 전개. 우리가 압력 분포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여기서 우리가 요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선형 여기 기울기를 이용해서 선형 근사한 다음에 여기와 여기의 차이를 이용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압력 가운데를 P0라고 치고 여기 요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압력 기울기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요 점에서는 어떻게 돼? 테일러 전개 앞에서 똑같이 했던 걸 생각해 보면은 요 점에서는 P0 플러스 N 방향으로의 변화량 라운드 N분의 라운드 P 곱하기 이동한 거리가 델타 N이 될 텐데 여기서 요까지의 거리는 2분의 델 N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 점에서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앞에 거랑 똑같이 하면 P0 마이너스 라운드 N분의 라운드 P 곱하기 2분의 델 N이 되겠죠. 요거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그냥 별거 아닙니다. 테일러 전개입니다. 테일러 전개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F의 X를 우리가 어떤 특정한 점에서의 함수값을 모르는데 얘를 어떻게 알고 싶으냐면은 기준이 되는 점에서 안 다치고 거기서 기울기 곱하고 그 다음에 간 거리만큼 곱하면 얘가 이렇게 근사시킬 수 있다. 이게 테일러 전개입니다. 테일러 전개가 어떤 한 점에서 우리가 함수를 1차식으로 근사시켜서 그 근사값으로 그 함수값을 추정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뭐 1차가 마음에 안 드나요? 그러면은 2차식으로 또 더 확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 기울기 2팩토리얼 분에 있고 여기 두 번 미분한 거 있고 요거 제곱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테일러 전개입니다.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가운데 기준값이고 거기서의 기울기가 n 변화량분의 p 변화량이니까 여기 기울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는 2분의 del n만큼 같고 이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분의 del n만큼 같으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밀어주니까 플러스고 여기서 작용하는 힘은 이쪽 방향으로 밀어주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를 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를 빼면은 P0 날아가고 마이너스 라운드 N분의 라운드 P분의 대련에서 마이너스 라운드 분의 라운드 P분의 대련이니까 똑같은 거 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2배 해주면 될 테니까 이 약분돼가지고 라운드 N분의 라운드 P 앞에 마이너스 델 N이 될 겁니다. 요게 요 유체에 작용하는 압력이죠. 요쪽 면으로 작용하는 압력입니다. 그리고 압력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죠. 그러니까 면적을 곱해줘야 실제로 다른 힘과 똑같게 됩니다. 면적 어떻게 될까요? 여기 아까 우리가 길이가 델 S라고 했었고 점점점점점점점점 여기 확장해서 여기 델 Y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델 S 델 Y가 될 겁니다. 요게 요 유체에 작용하는 힘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죠? 아까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아까 중력 S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였었고 압력은 여기서 n 방향의 변화율이 아니라 s 방향의 변화율. 이거 n 대신 s 들어간 거밖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대신 델 s였지만 여기 뒤에 단면적이 델 n 델 y여서 결국엔 사실 똑같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유체의 가속도 어떻게 됐었는가? 뭐라고 적었었냐면은 아마 여러분들 노트에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R분의 V제곱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이게 가속도입니다. 유체가 요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요 구심 가속도입니다. 요거 예전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생각나시나요? 구심 가속도라는 거? 그냥 아주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 얘의 유체의 속력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유체의 속력이 얘가 V로 똑같다고 하더라도 생각해보면은 얘가 여기서는 여기로 움직이고 근데 조금 돌아가면 얘가 이렇게 움직여서 속도의 방향이 변하죠.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변하죠. 그곳의 속도의 차이만큼이 가속도죠. 가속도가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 점에서 우리가 다 그냥 고등학교 때 했던 겁니다. 확대를 해주면은 속도가 이렇게 됐다가 속도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요만큼이 가속도가 되는 거겠죠. 그죠? 요만큼이 이제 시간으로 나눠주면 가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식을 열심히 떠올려 해보면은 요 n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고 안쪽 방향으로 그래서 구심입니다. 구심 방향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크기는 R분의 V제곱 이렇게 되는 가속도가 있습니다. 요거 구심 가속도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요 비슷한 참고서를 찾아서 뭐 고등학교 물리책이라든지 혹은 뭐 웹서치를 해서 구심력 혹은 구심 가속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저에게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됩니다. 중력과 압력과 가속도 텀을 우리가 다 구했으니까 얘도 운동 방정식을 우리가 써줄 수 있습니다. F는 ma가 운동 방정식이죠. 이 운동 방정식이 어떻게 됐나 똑같이 써줄 수 있습니다. 중력 mg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압력 마이너스 라운드 n분의 라운드 p 델 n 델 s 델 y는 가속도 m 곱하기 r분의 v제곱 ma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유선의 수직한 방향으로의 운동 방정식을 적어준 겁니다. 그죠? 얘가 그러니까 왜 얘가 이렇게 휘면은 이게 생각해보면은 요게 지금 만약에 얘가 정확하게 직선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칩시다. 요 유선이 정확하게 직선이야. 정확하게 직선이면은 안으로 들어가는 구심력 같은 건 없죠. 원운동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구심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0이 될 것이고 그때는 요 중력과 압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소리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이따 나중에 또 보겠지만 R이 무한대 그건 이제 우리가 요 직선이 되면은 R이 무한대인 원하고 같은 거거든요. R이 작으면 이렇게 확 빨리 휠 거고 R이 크면은 천천히 휘겠죠. 그래서 직선인 경우에는 가상으로 R이 무한대인 원하고 같습니다. 그 R이 무한대가 되면 얘가 0이 될 거고 그러면은 중력과 압력이 평형을 이루는 정력학 상태, 정력학 방정식이 아마 유도가 될 겁니다.
실제로 그게 그리고 근데 이제 얘가 그렇지 않고 직선 운동을 하지 않고 곡선 운동을 하게 된다면은 무언가 얘를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중력과 압력이 얘를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뭐 똑같이 전개해 줍시다. 아까 그래서 요 코사인 세타를 어떻게 잘 없애주는 게 조금 키포인트였었죠. 예, 여기 요 그림을 다시 가져와 보면은 예, 여기가 델 S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세타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예, 여기가 코사인 세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정확히 씁시다. 예, 여기가 델 N이 되는 거죠. 델 N이 되고 그렇게 되겠죠. 예, 여기가 델 N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사실 관심 있는 요 세타를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여기다 이렇게 수직을 내려보면은 예, 여기가 세타가 되겠죠? 그죠? 여기가 세타면은 여기가 세타입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지금 코사인 세타는 요거 분의 요거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델 G가 됩니다. 그죠? 연직 방향으로의 길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델 N분의 델 G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mg 델 N분의 델 G 마이너스 라운드 N분의 라운드 P 똑같은 거 다시 똑같은 거 이렇게 적어줍시다. 네, 그 다음에 요게 부피니까 델 N, 델 S, 델 I 요거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에 해당하는 거니까 요게 부피가 되겠죠? 요거 부피니까 여기다가 m은 부피 곱하기 밀도고 여기도 부피 곱하기 밀도니까 그거 넣어주고 부피 다 똑같이 약분시켜주면은 이쪽에는 밀도가 남을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로우 g 델 n분의 델 g 마이너스 라운드 n분의 라운드 p는 로우 r분의 v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죠? 아까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다는 거를 좀 눈치챘으면 좋겠어요. 예, 그거 복습하는 차원의 의미가 좀 큽니다. 자, 그러면 아까는 요쪽에 그 S 방향으로의 가속도의 분모에 델 S가 있었죠. 여기도 델 S가 있고 여기도 델 S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로 묶어주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얘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델 N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델 N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만 묶어줄 수 있어요. 얘만 묶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식을 어떻게 썼냐면 그래서 양변을 요렇게 해서 요거를 n 방향으로 적분을 해줍니다. 요걸 n 방향으로 이렇게 적분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넘기고 넘겨서 우리가 뭘 쓸 수 있냐면은 요거 넘기고 요거 넘기면 요거 n에 대해서 적분해주고 넘기면은 p만 남겠죠? p 플러스 얘 넘기고 n 방향 적분해주면은 로우 g g가 남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인테그랄 로우 r분의 v제곱 dn는 일정한 상수여야 한다 라는 결론에 얻을 수 있죠. 아까 보면은 요게 조금 유선 방향으로는 요게 뭔가 계산이 됐었죠, 그죠? 결국 해보면 2분의 1 로우 v제곱이라는 항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애석하게도 그렇게 예쁘게 정리가 안 되고 요런 항이 요런 게 유선의 수직한 방향으로 요게 항상 보존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선의 수직한 방향이면은 R이 무한대인 경우, 즉 얘가 직선 운동을 하는 경우 얘가 직선 운동을 하는 경우에 R이 무한대고 그럼 얘 적분해봐야 0이고 그러니까 얘 없어지면은 P 플러스 로 G가 항상 일정해야 된다. 요거 금방 알 수 있죠? G로 나눠주고 부호 넘겨주면은 DG분의 DP가 마이너스 로 G. 우리가 알고 있는 정력학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를 조금 우리가 감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큰 맥락에서 이야기해보면 첫 번째 우리가 유체를 세워놓고 나서 거기다가 압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다른 힘 전혀 없고 압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거기서 중요한 정리가 뭐였었냐면 우리가 어느 한 곳에다가 압력을 가하면 다른 모든 곳에도 동일한 크기로 압력이 전파된다. 유체 안에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파스칼의 정리였었고요. 그 다음에 유체가 멈춰 있기는 한데 압력에다가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됩니다. 그러면은
멈춰 있으니까 무언가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압력하고 중력이 서로 밸런스를 이루는 상태가 됩니다. 그게 정력학 근사. 그래서 P가 중력이 G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압력이 G의 함수꼴로 얻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G의 함수가 되느냐? 그래서 뭐 이야기했었죠. 덴시티가 일정한 경우, 그 다음에 덴시티가 뭐 압력에 거꾸로 이제 압력과 연관이 있는 압력에 비례하는 그런 이상기체인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 이상기체 중에서 이제 우리는 온도가 일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식을 보여드렸고, 온도가 선형으로 변하는 경우에선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계산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답을 얻을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유체가 움직일 거예요. 유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유선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몇 가지 가정을 거기다 덧붙였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하라고. 첫 번째는 정상 상태를 가정했었고, 두 번째는 비점성 상태를, 비점성 유체임을 가정했고, 그 다음에 비압축성 유체라는 사실을 가정했습니다. 요 세 가지 가정을 해가지고 가속도항을 좀 단순하게 만들었고, 그 전다 능력, 시어 스트레스를 고려하지 않았고, 로를 컨스턴트로 둘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유선을 따라서 로가 변하지 않음이라고 가정할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유선을 따라서 움직일 때, 유선을 따라서 움직이면 걔도 가속도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속도가 변하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상 상태이지만 각 포인트마다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유체가 움직이면은 당연히 속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때마다 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가속도가 존재하는 거죠. 유체가 그래서 움직일 때, 아까 유체가 움직이지 않을 때 중력과 압력의 밸런스까지 고려했다면은 유체가 실제로 움직일 때 걔의 유체가 움직이면서 속도가 변하면서 걔가 하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 압력과 중력과 그 다음에 걔가 하는 일, 혹은 뭐 걔에게 미치는 압력, 이 서로 밸런스를 이루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앞에 이야기했던 베르누이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실까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금 배우면서 조금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고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이제 유체가 유선 방향에서 움직이니까 유선 방향과 유선의 수직인 방향으로 나누어 가지고 각각 F는 ME를 분석해 본 거고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베르누이의 정리에서는 변수가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P, 다시 한번 베르누이의 정리를 써보면 여기다가 잠깐 써볼게요. P 더하기 로 GG 더하기 2분의 1 로 V 제곱. 이거 그리고 제가 앞으로 책의 노트에는 제가 지금 V라고 썼는데, 속도를 V라고 썼는데, 앞으로는 제가 웬만해서는 U로 고쳐서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V가 볼륨이랑 헷갈려요. 쓰다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죄송하지만 제 노트에는 지금 V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책에도 사실 속도가 V로 되어 있을 건데, 제가 웬만하면 속도를 U로 바꿔서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그거 그러려니 하고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얘가 일정해 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정상, 비정상, 비압축 상태에서 유지하니까 지금 로는 우리가 베리에이션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일정하다는 것을 해서 뭘 알 수 있냐면은 압력과 얘의 고도 변화와 얘의 속도 변화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가 라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즉 가령 예를 들어 볼까요? 고도 변화가 없다고 칩시다. 혹은 무시할 만하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속도장을 알게 되면 압력 분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속도 분포를 알게 되면 우리가 압력 분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압력에 대해서 우리가 고도에 따라서 중력과 밸런스를 이룰 때 어떻게 분포를 이루나 뭐 그런 거 봤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속도장을 알게 되면 우리가 압력장을 알게 되고, 거꾸로 압력장을 알게 되면 그 유체의 속도장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유체역학에서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이 유체역학을 배우면서 혹은 대기역학을 배우면서 뭘 하고 싶은 걸까요?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3학년 2학기가 대부분이니까 이제 3학년 1학기에 여러분 대부분 필수 과목이니까 대기역학 1을 대부분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탁과에서 오신 분들은 안 들으셨겠지만 아마 대기과학과 학생들은 지금 아마 예외 없이 전부 다 대기역학 1을 들으셨을 거고, 그리고 상당수가 아마 대기역학 2도 듣고 계실 겁니다. 지금 저와 같이 대기 유체역학 1을 듣고 계시고요.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역학 과목을 배우면서 하고 싶은 게 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역학 과목을 배우면서 도대체 얘를 알고 싶은 게 뭐야? 라고 생각해보면 결국 이 유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알고 싶은 겁니다. 이 대기가 우리 지금 대기에 초점을 맞추고요. 사실 근데 뭐 해양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해양에서 바닷물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예, 뭐 대기면 대기, 해양이면 해양. 이런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내고 싶은 겁니다. 예, 그럼 얘네가 도대체 어떻게 움직여? 라는 걸 알아내면은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냐? 힘을 써보고 뭐 얘에 작용하는 힘을 써보고 가속도를 분석해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힘에서 우리가 아주 빠지지 않고 유체에서 되게 중요한 힘으로 작용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하나는 압력, 하나는 전다 능력이 있습니다. 전다 능력은 지금 현재 비점성 상태에서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압력 분포, 그리고 얘의 속도 분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움직이는 유체에 대해서 알아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베르누이의 정리를 통해서 그런 걸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도대체 배워서 뭐에 써먹는 거야? 혹은 이런 지금 뭐 계산을 하라니까 하는 건데 무슨 계산인지 모르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계산을 지금 왜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고, 우리가 이 계산을 왜 하는지 알고 나면은 얘가 꽤나 진보한 한 걸음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유체가 멈춰 있을 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유체가 움직일 때 비록 이렇게 매우 단순한 유체이지만 정상 상태, 비점성, 그리고 비압축성, 생각해보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비압축성, 덴시티가 변할 수 있겠지. 생각해보면 공기가 연직 방향으로 움직이면 덴시티가 변하잖아요. 그죠? 비점성,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죠? 사실 모든 유체는 점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정상 상태?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계속 변하지. 당연히. 이러고 이렇게 짠하고 변하면은 당연히 유체의 움직임이 달라져 있죠.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고, 시간 지나고 나면 여기 또 바뀌어 있고, 뭐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실제 대기는 훨씬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잡하게 가기 전에 아주 쉬운 상태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한 스텝 나아간 겁니다. 유체의 속도장 혹은 압력장을 알아낼 수 있는, 유체의 움직임을 해석할 수 있는 한 스텝을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배우고 있는 베르누이의 정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열심히 떠들어 봐야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연습 문제고요. 사실 이 문제가 아주 공대스러운 문제이긴 합니다. 아주 공대에서 좋아할 만한 문제이고 되게 기초적인 유체역학 문제이긴 한데, 의외로 이게 대기과학에서 사실 꽤나 중요하게 나올 일이 많습니다. 드래그 포스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걔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제가 노트에 예제 이그젠플이라고 써놨고요.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은 요 관련된 페이지를 펼쳐보시면은 요 문제를 쉽게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가상의 요 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가운데 이렇게 축구공이 있습니다. 여기가 X축이고 여기 축구공의 중심을 원점이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얘의 반지름이 A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요 축구공이 이렇게 날아간다고 칩시다.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날아갈 거예요. 그러면은 축구공 주변으로 바람은 어떻게 불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날아와서 이렇게 가겠죠? 축구공하고 부딪히는 않겠죠? 그죠? 바람이 이렇게 날아와서 이렇게 갈 겁니다. 그죠?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갈 겁니다. 요 뒤로 뭐 이렇게 가겠지만 사실 이 뒤에는 사실 흐름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되게 복잡한데 그냥 우리가 그리고 앞으로 이런 비슷한 예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 건데, 일단 지금 제일 단순한 상태로 이렇게 놓고 멀리서, 그러니까 지금 축구공이 이렇게 가면은 거꾸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실 그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축구공이 이렇게 날아가면 바람이 이렇게 오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한 놈을 멈춰놓고 다른 놈을 움직이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요 방향으로 축구공이 제가 거기도 대문자 V라고 써놨는데 대문자 U로 바꿔보겠습니다. 대문자 U의 속도로 날아가는데, 요 X축을 따라서 속도 분포를 보았더니, 요 X축을 따라서 바람의 속도 분포를 보았더니 어떻게 되냐면 U는 U0 곱하기 1 플러스 X 세제곱분의 A 세제곱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얘의 바람의 속도예요.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 올 때입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봅시다. X가 무한히 이쪽이니까, 지금 X가 이쪽이 양의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 x의 음배 방향이겠죠? x에다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넣어봅시다. x에다 마이너스 무한대 저쪽 멀리에다 넣어보면은 0에 가까워지죠, 그죠? 예, a는 유한한 값이고 0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면은 이 0이니까 유제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멀리서는 바람이 지금 유제로로 날아오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죠? 예, 그러다가 지금 요 축을 따라갑니다. 지금 엄밀히 말하면 요 바람과 요 바람엔 지금 자체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고 요 축을 따라서 움직이는 바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요 축만 딱 따라서.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계산할 수 있을 텐데 x가 여기서 마이너스 a겠죠? 네, x에다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a 세제곱분의 a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고 1 더하기 마이너스니까 0이 나와서 요 점에서는 바람 속도가 0이 됩니다. 그죠? 이거 받아들일 수 있나요? 생각해보면은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위로 샥 올라가겠죠? 혹은 아래로 조금만 내리면 아래로 샥 갈 것 같잖아요. 그죠? 바람이 천천히 움직인다면. 예, 바람이 물론 세게 움직이는 걸 부딪히기도 하고 그랬지만, 예, 근데 생각해보면은 바람이 이렇게 날라와서, 예, 여기 정가운데에 오는 놈들은, 땅 하고 어디 갈 일이 없겠죠. 위로나 아래로나 가면 안 되겠죠. 그죠? 물론 바람이 세면은 막 난류가 생기고 이러면 복잡하겠지만, 예, 우리 그런 복잡한 상황은 생각하지 말기로 합시다. 예, 요 축 한가운데로 짠 하고 날라온 놈들은, 예, 여기 땅 하고 부딪히면 위로도 가면 안 되고 아래도 가면 안 되고 옆으로도 가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바람 속도가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런 식의 속도장을, 예, 알고 있다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속도장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압력장의 분포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예,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요 유선을 따라서, 그러니까 요게 지금 다 유선이죠, 그죠? 예, 요 지금 선 하나하나가 지금 다 유선입니다. 예, 정상 상태라고 치는 겁니다. 예, 정상 상태라고 치고, 예, 요게 지금 그러면 하나하나가 다 유선이고 변하지 않는 상태. 예, 라고 우리가 이미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썼던 정상 상태, 비정상 상태, 비압축성 유체 뭐 다 고려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 x에 따른, 예, 압력의 변화, 요 선상을 따라서 압력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예,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요 맨 처음에 유선 방향으로의 F는 MA라는 걸 이야기했었죠, 그죠? 유선 방향으로 F는 MA를 요 식에, 거기다가 F는 MA를 한번 써봅시다. 라고 생각해보면, 요 방향으로는 지금 현재 고도 변화가 없죠. 그죠? 요 방향 쭉 날라오면, 여기 지금 수평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고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력은 고려해줄 필요가 없죠. 그죠? 중력은 유체가 이렇게 날라오는데, 바람이 이렇게 날라온다고 생각합시다. 공이 멈춰있고 바람이 날라오는 거랑 똑같으니까, 바람이 이렇게 날라오는데, 예, 요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요 유체 중력이 되는 거 아닌가요? 생각하면 안 변하니까. 예, 그리고, 예, 고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예, 중력은 우리가 고려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죠? 고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중력을 고려해주지 않으면은 뭐하고 뭐가 평형을 이루는 거냐면은 압력이, 예, 중력과 압력을 쓰는데 압력이 그게 MA, 그쪽 가속도 텀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거죠. 자, 그걸 한번 식으로 써봅시다. 예, 그렇게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압력 변화가 이거였었죠. 라운드 x분의 라운드 p, 그리고 마이너스 이 앞에 있었죠. 생각이 나시나요? 앞에 마이너스 mg 델 s, x가 이제 요게 지금 유선 방향이니까 그 문자 s가 x로 바뀐 겁니다. 그렇게 되고 마이너스 s분의 라운드 뭐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중력은 없어졌으니까 고려하지 않고, 예, 여기 압력 텀이 이렇게 나왔죠. 요게 가속도가 어떻게 했었냐면은 로우 u, 예, 요 로우 u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 이렇게 됐었죠. 예. 얘를 우리가 소문자로 씁시다. 예, 뭐 대소문자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예, 소문자로 씁시다. 예. u는 이대로 이렇게 씁시다. 예, 여기 우리가 앞에서 분석했던 유선 방향으로의, 예, 힘이 이렇게 가속도를 만들어라는 거였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속도 분포를 알고 있습니다. 속도 분포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하고 여기다 넣으면은 우리가 우변을 알 수 있겠고, 그럼 따라서 좌변은 x에 대해서 그걸 적분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 해봅시다. 자, 예, 우리가 요 텀을 알기 위해서는 요걸 알아야 되겠네요. 자,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 구해봅시다. 이거 얼마인가요? 미분해보면 되죠. 그죠? 유제로 상수니까 일단 둘 것이고, 예, 요 안에 거를 미분하면 될 거죠. 요 안에 거를 미분하면 될 거고, 1 없어질 거고, 미분하면 없어질 거고, 얘는
뭐 예, 이런 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써주면은 예, a 세제곱 x 마이너스 세제곱이고 얘 미분하면은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3 a 세제곱 x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예, 다시 써주면은 x 4제곱분의 마이너스 3 유제로 a 세제곱이 될 겁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변 텀을 우리가 다 구할 수 있네요. 그죠? 예, 우변 텀은 지금 예, 로 곱하기 얘는 유제로 1 더하기 x 세제곱분의 a 세제곱 곱하기 요거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유제로 제곱되고 그 다음에 x 4제곱분의 a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죠? 예, 우변항이 이렇게 됩니다. 요게 지금 요게 요것과 같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p는 이거에 대해서 적분해 주면 되네요. 그죠? 마이너스 없어도 될 거고 예, 따라서 p는 예, 적분해 주면 요거 상수는 앞에도 나와도 되겠죠. 예, 3로 유제로 제곱 인테그랄 그 다음에 요 안에 거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은 x 4제곱분의 a 세제곱 더하기 x 7제곱분의 a 6제곱 dx 해주면 됩니다. 그죠? 예,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적분해주면 되죠? 예, 뭐 어렵지 않습니다. 적분하면 됩니다. 유제로 제곱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a 사실 뭐 요거 그대로 응용해도 되겠지만 예, a 세제곱 x의 마이너스 4제곱을 적분하는 거니까 적분하면은 요거 더하기 1해서 앞에 붙을 거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a 세제곱에 예, x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겠죠? 맞죠? 예, 더하기 1에서 예, 여기 마이너스 3이니까 그게 분모로 가면 됩니다. n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예, 분모로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하면은 6분의 a 6제곱 x의 마이너스 6제곱이 될 겁니다. 더하기 적분상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 좀 예쁘게 써줘 볼까요? 예, 마이너스 앞으로 좀 끄집어내고 싶고, 그죠? 그 다음에 3분의 1 앞으로 끄집어낼 것 같고 a 세제곱 앞으로 끄집어냈나요? 아, a 세제곱은 안 끄집어냈네요. 예, 3 끄집어냈고 그래서 약분시켰고 마이너스 앞으로 끄집어냈으니까 그러면은 로 유제로 제곱 예, 대괄호로 묶어줘서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날라갔고 x의 마이너스 3승 a의 마이너스 3승 a의 3승이니까 x분의 a의 3승 더하기 얘는 앞에 2분의 1이 남았죠? 왜냐하면 6 중에서 3만 앞으로 갔으니까 2분의 1 x분의 a의 6제곱 더하기 c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예, 요게 예, 얘의 압력이 되겠습니다. 압력이 x방향으로 이렇게 분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 구했네. 인가요? 아니면 생각해보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각해보면은 뭐가 다르냐, 지금 뭐가 남았냐면은 예, 적분상수가 남았죠. 예, 적분상수는 사실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요거 사실 잘 생각해보면은 알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하려면 할 수 있지만 예, 사실 우리가 지금 요 압력은 생각해보면은 압력의 기울기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압력에 대한 절대값에 대한 우리가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없죠. 적분상수를 우리가 구하려면은 무언가 예, 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 뭐 어디에서는 압력이 얼마다 이런 걸 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가 압력에 대해서 배울 때 얘기했지만 계기가 재는 압력, 뭐 절대 압력 그런 게 지금 뭐 대기압만큼 다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대기압만큼 더하고 빼도 사실 그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아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압력은 절대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압력의 차이만큼으로 힘이 생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압력의 절대값은 뭐 대기압 중요한 거 아니야? 예, 뭐 그럴 때는 중요하지만 예, 우리가 이렇게 힘과 뭐 속도장 이런 거 구할 때는 압력이 전체적으로 더하기 10만큼 돼도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요 이야기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예, 그렇다고 뭐 1013 헥토파스칼이 그러면은 더하기 1000에서 2000 헥토파스칼에도 문제가 없는 거냐? 예, 뭐 그런 게 아니라 예, 따지고 보면은 온 나라의 온 대기가 1000헥토파스칼씩 다 올라가도 예, 무언가 다른 뭐 예, 온도가 바뀌고 이런 거는 고려하지 않고 예, 그 온도장 이런 거는 다 빼고 예, 순수히 압력만 놓고 봤을 때
예, 그 압력의 차이는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다면은 기압 경도력으로 인한 속도 변화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예, 그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고기압과 저기압 어떻게 뭐 어떤 게 고기압이고 어떤 게 저기압인가요? 물어보면은 예, 뭐 1000헥토파스칼 이상이 고기압이고 그런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주변보다 높으면 고기압이고 상대적으로 주변보다 낮으면 저기압이죠. 그렇게 되는 게 주변과의 그 기압의 차이 때문에 요게 기압 경도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분상수를 결정할 수는 없는데 편의상 우리가 먼 무한대 x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의 예, 기압을 0이라고 그냥 칩시다. 예, x가 마이너스 그렇게 했죠. 예, x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의 기압을 0이라고 쳐요. 그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 전체가 0이 되겠죠. 왜냐면 요 대괄호 안이 다 0이니까. 예, 그러면은 그게 0이 돼야 되니까 c도 0이면 되겠죠. 예, 그래서 c도 0을 처리해 가지고 해주면은 예, 요렇게 우리가 x 방향으로의 기압 분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체의 압력 분포입니다.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예, P에 예, x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예, 0이라는 조건을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압력 분포를 얻은 거예요. 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우리가 한 스텝 나아간 겁니다. 예, 속도장을 주었을 때 압력장을 우리가 계산해 낼 수 있는 겁니다. 유체가 여기선 압력이 얼마고 여기선 압력이 얼마고 여기선 압력이 여기선 압력이 얼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똑같은 이야기를 이건 우리는 지금 힘의 관점에서 한 거죠. 그죠? 예, 힘의 관점에서 한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거를 이거를 저기로 할 수 있습니다. 예, 베르누이의 정리를 이용해서 똑같은 우리가 결론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점인지 답을 한번 남겨놓고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공간이 될까 안 될까 모르겠는데 자, 얘를 베르누이의 정리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아까 베르누이 정리가 뭐라고 쓰냐면은 뭐 얘 지워낼 때지만 예, P 플러스 로 GG 더하기 2분의 1 로 U 제곱이 항상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왜 유도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유도되는지를 기억하는 게 사실 오늘 수업의 핵심입니다. 예, 이외에 뭐 앞에 D 있었고 뭐 그 앞에는 뭐 이렇게 S로 미분항이 있었고 이렇게 묶어주고 그랬습니다. 자. 예, 얘가 항상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봅시다. 여기선 지금 요 가운데 유선을 따라서는 고도 변화가 없죠. 예, 고도 변화가 없으니까 요 텀은 무시해도 되겠습니다. 모든 유선을 따라서 G가 0이기 때문에 G가 0이 아니면 어떡하죠? 그 축을 0이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예, 항상 일정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 텀을 무시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P 플러스 2분의 1 로우 U 제곱이 항상 일정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 값을 어디선가 그러면 한 군데선 우리가 어딘가 알아야 되겠죠. 이게 항상 일정한 값으로 보존돼 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예를 P가 줄어들면 U가 늘어나고 예, U가 줄어들면 P가 늘어나고 뭐 이런 분포를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값을 합해서 도대체 그게 얼마인데 얼마로 일정한데를 알아야 되겠죠. 예, 그 어느 한 점을 예, 우리가 가상으로 정해야 됩니다. 예, 아까 얘기했던 먼 무한대의 점을 생각해 봅시다. 예, 먼 무한대의 점에서는 압력이 0이었었죠. 예, 압력이 0이니까 0이고 아까 먼 무한대에서 속도가 얼마였었죠? 유제로였었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요거 0 돼서 1 돼서 예, 유제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먼 무한대에서는 요 값이 뭐랑 같냐면 2분의 1 로우 유제로 제곱과 같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x축을 따라서 이동해 오면서도 요 더한 값이 항상 요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생각해보면 압력이 0이었었고 예, 그런데 지금 압력이 0이, 맨 처음에 압력이 0이었었는데, 그러면은 점점점 가면서, 예, 압력이 조금씩 뭐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뭐 그렇게 될 거고, 예, 속도가 그에 따라 변하고, 그렇게 되는 걸 겁니다. 예, 생각해보면 여기서 6제로고, 여기가 0이니까, 생각하면 속도는 점점점점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압력은 점점점점 늘어나는, 예, 그러니까 X방향으로의, 예, 기압 경도력이 생기는, 예, 그런 걸 겁니다. X방향으로, 이 방향으로의 기압 경도력이 생겨서, 이 방향으로는 오히려 속도를 줄여주는 예, 그런 방향이 될 것이고 유제로가 그래서 점점 줄어들어서 유제로에서 점점 줄어들어서 요 점에서 0이 되는 예,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지금 뭐냐면은 P 압력 분포죠. 예, 그러면은 넘기면 됩니다. 2분의 1 로에서 유제로 제곱 마이너스 유제곱 끝! 이겁니다.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2분의 1 로에서 유제로 제곱 마이너스 U 우리가 분포를 알고 있잖아요. 예, 요거 넣어주면 됩니다. 유제로 제곱 1 더하기 X세제곱분의 A세제곱의 제곱
예, 요거 계산해 주면 되네요. 그러면은 유제로 제곱 앞으로 나가 봅시다. 예, 2분의 1 로우 유제로 제곱 예, 빼면은 그러면은 1 마이너스 요거 나갔으니까 1 더하기 x 세제곱분의 a 세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예, 유제로 제곱 나갔으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예, 는 2분의 1 로우 유제로 제곱 예, 계산해 줍시다. 요거 전개하면은 예, 1 더하기 x 세제곱분의 a 세제곱의 2개 더하기 x 6제곱분의 a 6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예, 지금 잘 전개하고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예, 이거 그냥 단순히 산수입니다. 예, 뭐 그렇게 어려운 계산 아니에요. 예, 산수입니다. 예, 지금 제가 녹화 강의를 올리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표정을 볼 수는 없지만 뭐 이렇게 다 화면 이렇게 노트를 얼굴 쳐보고 보고 계신다든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그게 그냥 이제 단순한 산수예요. 별거 아닙니다. 예, 그러면은 요 1은 서로 지워질 거고 여기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요 마이너스 앞으로 끄집어냅시다. 그러면은 2 곱하기 x 세제곱분의 a 세제곱 더하기 x 6제곱분의 a 6제곱 예, 이렇게 될 것이고 예, 뭐 똑같이 만들어주고 나면은 2도 마지막으로 앞으로 끄집어내면은 마이너스 로 유제로 제곱 그 다음에 x분의 a의 세제곱 더하기 요 2가 끄집어졌으니까 얘는 대신 2분의 1이 남아야 되겠죠. x분의 a의 6제곱 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랑 아까 계산한 거랑 정확하게 결과가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건 저렇게 계산하건 같다는 겁니다. 뭐가 계산이 쉬운가요? 예, 뭐 어떤 게 편하든지 상관없지만 우리가 물리학에서 무언가 보존된다는 양이 있는 건 꽤나 좋은 성질입니다. 항상 그래요. 예, 우리가 여러분들 신나게 에너지 보존, 뭐 운동량 보존 뭐 이런 걸 배우잖아요. 예, 그것처럼 우리가 물리에서 어떤 양이 보존된다고 하면은 이게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그 대기 연력학 시간에 온위라는 걸 배우죠. 포텐셜 템퍼러처라는 걸 배웁니다. 도대체 포텐셜 템퍼러처를 왜 배우는 거야? 예, 잠재 뭐 이게 뭐야? 예, 이게 뭐 뭔지 개념도 잘 모르는 친구도 아직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 포텐셜 템퍼러처를 왜 배우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예, 공기가 단열 과정에서 외부와 열 교환 없이 연직 방향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 얘가 온도가 변해요. 예, 왜냐하면 압력이 고도마다 다르니까 얘가 팽창했다가 줄어들었다면서 예, 요게 온도가 변합니다. 온도가 변하는데 그러니까 변하니까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온위는 항상 보존됩니다. 얘가 오르락 내리락 하건 간에 온위는 보존돼요. 외부에서 열 공급이 없는 한, 그러니까 외부와의 열 교환이 없는 한 온위는 항상 보존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위라는 컨셉이 되게 좋은 거거든요. 대기과학에서. 얘가 연직 운동을 아무리 해도 온도는 변하는데 온위는 변하지 않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기과학에서도 무언가 보존되는 양이 있으면 되게 좋아하는데 요 유선을 따라가면서 뭐가 보존되냐면은 베르누이 정리에 의해서 P 더하기 로주지 더하기 2분의 1 로 유제곱 요게 보존이 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요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가 유체가 한일이고 얘가 유체의 위치 에너지고 얘가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거의 합이 보존됩니다. 일과 에너지 보존 법칙인 겁니다. 그래서 그 보존되는 것을 이렇게 쓰면은 뭐 기본적으로 산수죠. 기본적으로 산수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힘을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그죠? 힘이 이 방향, 저 방향, 뭐 요 방향, 저 방향 이렇게 뭐 별다르게 고려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보존되는 양 그 하나가 상수로 끝까지 보존돼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또 별 문제 없이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뭐 아까 답을 똑같이 구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x 방향으로의 압력 분포를 구할 수 있고요. 이 책에 보면은 여기까지 나와 있을 겁니다. 책에 보면은 이렇게까지 나와 있고 제 노트에도 그래서 1번, 2번 해가지고 1번은 이제 힘을 했고 2번은 압력해서 구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아주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요점에서의 압력을 생각해 봅시다. 요점에서의 압력. x가 마이너스 a일 때의 압력. x가 마이너스 a를 뭐 여기다 집어 똑같은 식이니까 상관없습니다.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면 얘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럼 얘는 플러스 2분의 1이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p는
마이너스 2분의 1 앞으로 나와서 2분의 1 로우 유제로 제곱이 됩니다. 압력이 있어요. 압력이. 그죠? 무슨 방향, 여기서 압력이 아까 제로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압력이 제로라고 했는데 압력이 점점 증가해가지고 요 지점에서 우리가 플러스 방향으로 2분의 1 로우 유제곱이라는 압력이 가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공이 이렇게 거꾸로 보면 이 공이 이렇게 날아가는데 압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죠? 이 공이 압력을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공은 멈추게 될 겁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이게 등속도 U로 날아간다고 가정을 했지만 이 공에 다른 힘을 가하지 않는다면은 압력이 이 공의 작용 결과적으로 이 대기를 누가 누르겠어요? 공이 누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공이 압력을 받습니다. 이 공이 압력을 받아서 결국에는 이 공이 멈추게 되겠죠. 우리가 그 힘을 항력이라고 합니다. drag force라고 합니다. 요게 압력은 그리고 얘기했지만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일 테니까 여기 이 공의 요 단면적을 곱해줘야 되겠죠. 단면적 파이 a 제곱이 되겠죠. 2분의 1 지금 로우 유제로 제곱 곱하기 단면적 파이 a 제곱. 러프하게 요거. 근데 이제 거기다 곱하기 여기 사실 계수가 있습니다. 그게 딱 1이 아니라서 저 앞에다가 CD라는 걸 곱하는데요. 요게 지금 항력 계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곱해주고 나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 공이 날아가면서 받는 항력이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항력이에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터. 빗방울,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이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빗방울도 이런 크기의 항력을 받아서 중력과 평형을 이루고 결국에는 그 서로 속도의 균형을 이루어서 종단 속도에 가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중에 또 나오게 될 테니까 우리 그때 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오늘 배운 거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오늘 배운 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유선 방향으로 운동 법칙을 적용해 보았다가 오늘의 되게 키포인트입니다. 걔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계산이 앞으로 유체역학 원 내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반복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좀 반복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해보세요.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힘을 분석해보고 그런 과정들이 좀 여러분들에게 별 어렵지 않은 과정으로 다가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얻은 게 뭐였었냐면은 무언가 something 더한 양이 보존이 됩니다. 물론 제약 조건이 붙었지만 보존됩니다. 그걸 우리가 베르누이 정리라고 불렀었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시간을 좀 넘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베르누이의 정리를 조금 잘 응용해 보는 걸로 잘 응용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거기다 베르누이 정리를 응용해서 실제로 압력장 혹은 속도장의 분포를 구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